명상은 수학적 재능이나 예술적 소질처럼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다.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열쇠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면 된다. 내면 세계를 맛보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명상은 더욱 쉬워진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 열망이 클 수는 없다. 시작은 관심의 불꽃이 한번 켜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은 내면 세계도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때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명상의 기운이 깨어나기만 하면 그 기운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고동친다.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속삭인다.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봐. 내가 너의 안내자라고. 너에 대해 보여줄 게 아주 많아. 진실로 참 자아를 알고자 하는 순간, 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순간, 내면 세계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내면 세계는 존재한다. 문제는 우리가 명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명상을 하게 되더라도 명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자기 개발을 위한 전략이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정도일 것이다. 이 책을 구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친구가 자신이 하고 있는 명상 수련에 대해 내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명상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했다.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다. 진지한 수행자로서 그 점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다. 내가 물었다. 명상을 하면 뭐가 가장 좋아?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마음속을 털어놓았다. 나한테 명상은 치료법 같은 거야. 명상 자세로 앉아있으면 요동치는 마음이나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잠해져. 15분에서 20분 동안 만트라,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외에는 짧은 말로 된 주문, 진언, 만트라를 반복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거든. 마음이 고요해지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야.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만트라를 매일 해야 한다는 걸 알아.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 친구는 명상을 통해 중요한 것을 얻고 있다. 명상이 주는 선물, 마음을 비우는 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명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진짜 명상은 그때부터다. 마음이 평정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광대함과 그 안에 깃든 사랑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명상이 주는 치유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보다 더 길게, 더 깊이 명상 상태에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명상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사람들은 되게 명상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어떤 신비 체험을 해야만 제대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나 환상을 본다거나 생각이 어떤 공간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은 체험을 못 해봤다고 하지만 체험담을 들어보면 사실 그들은 명상을 하면서 다채로운 체험을 하고 있다.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명상을 하면 앉아있는 시간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다. 만트라가 의식의 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면 숨소리는 부드러워지고 만트라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
밀려오는 고요함도, 내면 세계를 떠다니는 영상도, 서서히 가라앉는 마음도 그대로 즐기면 된다. 극적이든 지루해 보이든 명상하는 순간순간이 매혹적일 수 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신과 함께한다. 그래서 명상은 마음의 동굴로, 영혼의 동굴로 들어가는 문이다. 반면 명상을 의무감으로 하거나 이제는 체험을 하겠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나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왜 마음이 빨리 가라앉지 않냐며 화를 내거나 실증을 내기 쉽고 명상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 것이다. 명상이 기계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내면의 체험 따위는 지루하게 여기고 기대만큼 체험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명상을 잘 못해 라고 말한다. 이 모두는 내면의 역동적인 에너지, 샥티를 거부하는 것이다. 애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면 애인이 냉담해지는 것처럼 명상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샥티도 마찬가지다.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내면 깊은 곳으로 숨어들지만 사랑과 관심을 보내면 샥티는 곧장 나에게 다가온다. 명상을 보다 깊이 있게 하는 비결은 명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체험이 미묘하고 지루해 보일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잠시 명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명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명상을 즐기고 있는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명상을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는가? 명상 초보자라면 명상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가? 당신에게 명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는 명상에서 체험한 참 자아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참 자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놀이를 하듯 명상을 즐겨라. 우리는 명상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명상이 기쁨이 되려면 우선 명상을 잘 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사실 명상은 잘한다 못한다가 없다. 참 자아와 연결이 되느냐,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의식이 깨어나느냐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번 명상을 망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면 어떡하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명상을 하나의 실험으로 자기 자신과의 놀이나 탐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명상을 하면서 우주가 나를 호흡하는 느낌으로 내가 호흡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직접 수련해 본 후 그 결과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번 명상 시간에는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으로 명상을 할 수도 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문하고 나서 1시간 동안 참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상할 수도 있다. 명상을 좀 더 경건하게 하고 싶다면 마음의 자단에 꽃을 바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경배하며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도 있다. 오늘은 은총을 기원하고 명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자. 그 마음 먹고 나서 어떤 체험이 오든 거기에 내맡길 수도 있다. 놀이를 즐기듯 가벼운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도 있다. 나는 놀이를 하듯 명상을 할 때 명상이 가장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수련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나는 출가 수행자요 인도 승려 종단의 강사였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일과 봉사를 수행으로 여겼다. 인도에서는 이를 카르마 요가라고 한다. 명상의 세계에 뛰어들고 나서 몇 년간 치열하고 실험적인 명상을 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명상은 그저 기계적인 일과가 되어 있었다. 습관적으로 명상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집중할 뿐 그 이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명상 체험을 돌이켜보거나 수련 방법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참 자아와 만나는 것을 즐겼다. 참 자아를 만나지 못할 때는 평소처럼 명상 자세로 앉아서 꾼달리니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 주기를 바랐다. 사실 명상은 밥 먹고 잠자는 일상처럼 나에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였다. 참된 명상이란 목이 마를 때 물을 들이키듯 앉아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수행을 평가해 보고서야 나는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평가 결과는 놀라웠다. 명상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그동안 내 성격은 긍정적으로 변했고 마음은 차분해졌으며 생각은 예리하고 머리는 명석해졌다. 제멋대로 굴던 감정도 차분해지면서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평정심도 찾았다. 분명히 전보다 행복했다. 하지만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전까지는 명상을 해도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땅 밑으로 낮게 흐르는 물처럼 계속 흘러갔다. 나의 의식도 표면에 머물렀다. 솔직히 생각과 공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았다. 분명히 나의 명상을 되돌아볼 때였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기본적인 것부터 묻기 시작했다. 명상을 왜 하는가? 명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명상을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개선하거나 변화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의 명상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가? 내가 내놓은 답들은 당혹스러웠다. 명상을 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서 내 명상은 얕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내게 명상으로 무엇을 얻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입심 좋게 참 자아를 실현하려고요 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참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 대신에 영적 수련을 반창고나 강장제로 사용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으로 영적 수련을 이용했던 것이다. 명상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명상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묻는 일이 수련의 초석을 다지는 첫 번째 열쇠다. 내 경우 자유를 원한다. 이 깨달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불필요한 고통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걱정, 갈망, 두려움을 끝내고 싶었다. 나의 내면을 괴롭히는 신경증, 집착, 신념,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내가 처음 명상을 체험했을 때처럼 명상이 역동적이고 매력적이기를 바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흥분으로 다가가는 만남이기를 바랐다. 명상 수련으로 내면의 참 자아에 불을 지펴라. 신성한 사랑의 술에 취하라. 그리하면 완성에 이를지니. 이 지점에서
명상은 항상 재미있을 수 없다는 점을 떠올렸다. 명상은 정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발이 저리며 생각을 쫓다 보면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날도 있다. 명상은 언제나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했다면 나는 명상을 그리 오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자세를 잡고 앉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마음을 다잡으며 단순한 수련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잠깐, 그렇게 고고한 채 하지 마. 명상이 항상 재미있지는 않더라도 뭔가 나를 사로잡고 흥미롭게 해서 다음 명상을 기대하게 하잖아. 그렇지 않다면 왜 내가 명상을 하겠어? 나 자신을 향해 말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의 풍요를 얻어 자비롭게 살기 위해 보다 나은 부모나 작가, 직장인이 되기 위해 명상을 한다고들 한다. 물론 명상하는 좋은 이유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영성의 길로 인도한 라마크라슈나, 라마 마하리시, 카비르, 묵타난다 등의 성인들을 탐구하는 기쁨과 정신세계의 놀라움으로 나를 명상의 매력에 빠지게 했다. 사실 명상은 역동적이고 그동안 보고 듣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며 감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여 놀라움을 줄 것 같았다. 그랬다면 명상은 늘 즐거웠을 텐데 아무튼 나는 진정으로 명상이 기쁨이기를 바랐다. 이 점을 유념하며 나는 초심자로 돌아가 다시 명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험적인 자세로 매일 수련했다. 특별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열린 자세로 명상에 임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상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내 의식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가 배운 근본 가르침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겼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았다. 명상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고 자연스럽게 하고자 했다. 명상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다. 명상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명상과 노는 것도 괜찮아 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실험하듯 유의하듯 명상을 하는 두 가지 전략은 이후의 수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내려다보며 나 자신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실험적인 자세로 임하니 습관적으로 명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 할 기법도 상상과 통찰을 방해하는 견고한 규칙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명상과 놀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긴장이 풀렸고 두 눈을 감고 내면으로 주의를 기울이자 있는 그대로 보였다. 내가 유의하는 기분으로 명상하게 된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의 첫 가르침 덕분이었다. 수행 초기에 내가 존경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참 자아를 모든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가슴에 있는 참 자아를 예리하게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다. 참 자아, 모든 경험의 이면에 숨어있는 각성의 의식을 집중하라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이다. 나는 내면의 참 자아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고 내게는 가슴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결이 있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아침 나는 의식의 초점을 내면으로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특별한 비결을 쓰는 대신 그냥 앉아서 주의를 내면으로
내면의 가슴으로 돌리고자 했다.